사회교과서 43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소영이는 등굣길에 지역 주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쓰레기 매립장 설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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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등굣길에 지역 주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야. 소영인의 지역 주민들이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가족끼리 외식 장소를 정하거나 학급에서 짝을 정하는 방법을 토론하며 의견이 서로 달랐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영인의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 43쪽 아래에 적어봅시다. 아마 지역 주민들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면 시청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영인의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교과서 4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인의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회의에는 주민 대표와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했습니다. 소영인의 지역의 지역회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냄새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함께 공원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소영인의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 대표와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지역회의를 열었지요. 그리고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화를 했습니다. 토론 결과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지요? 네,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타협을 이룬 것이지요. 교과서 44쪽 아래에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인의 주민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대화와 토론을 거쳐 타협을 이룰 수 있지요. 자, 하지만 사람들 간에 항상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 45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형인의 지역의 사례와 같이 언제나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하면 사람들끼리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때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오늘 어디로 놀러 갈지 다수결로 정해볼까? 좋아요. 선거로 대표를 결정할 때, 어떤 후보가 당선될까? 학급회의로 안건을 결정할 때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합니다.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 나는 배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바로 다수결 원칙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항상 옳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무조건 맹신할 경우 다수의 횡포나 중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우 정치란 이성보다 일시적 충동에 의해 좌우되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더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되거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올바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되 다수의 횡포가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기에 앞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즉,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 모두 토론의 과정에서 동등하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수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다수결의 원칙,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의 존중 등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역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직접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첨단 이동 주민들도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120명의 주민들이 토론하는 주제는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공원 문제. 주변에 있는 상가 상인이 그 공을 전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또 뭐 음악이 나오면서 조명이 켜진다든지 뭐 더 밝아지면서 테마가 있는 조명같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모바일 시대답게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합니다. 광산구는 이렇게 모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지역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스위스의 경우 아직도 직접 민주주의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1만 2천 명이 사는 스위스 마을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광장에 모여 직접 투표로 지역의 현안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법도 만들고 대표도 뽑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를 광장에서 토론하고 결론은 거수투표로 정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본 광주 첨단이동 주민들도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기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의 주제는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마무리 문제 풀면서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대화, 2번 토론, 3번 반대, 4번 소수 의견 존중, 5번 다수결의 원칙. 정답은 네, 3번 반대이지요. 공동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를, 틀리면 X표를 끌어다 넣어보세요. 1번,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2번, 다수결의 원칙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3번, 다수결의 원칙은 항상 옳다. 정답을 생각해 볼까요? 네, 1번은 동그라미, 2번도 동그라미, 3번은 X이겠죠?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의 방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에는 이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 소수의 의견이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일에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에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